아저씨 제가 잘못했잖아요. 유흥살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손톱이 긴 거야? 뭔가 남성 호르몬의 향기가 묵힌 듯한 냄새가 풍겨져요. 제가 꼭 하는 아침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조금 부끄럽지만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셜록이들 올해로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나랑 동갑인 사람들이 누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안재현 님이 저랑 동갑이고 정혜인 님이랑 임시한 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. 근데 이 세 분들의 공통점만 봐도 일단 그 나이대로 안 보이고, 물론 잘생기긴 했지만 잘생긴 걸 떠나서 이미지 자체가 되게 맑고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동년배들 중에서도 유난히 아저씨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주변에 한 명씩 있으시죠? 약간 주책 같긴 한데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듣긴 하거든요. 그래서 유난히 아저씨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.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. 이게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중급이랑 고급도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저씨 냄새 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, 초급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이자 사실 이것만 해도 반은 왔거든요. 좀 씻으세요.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묵은지 마냥 뭔가 남성 호르몬의 향기가 묵힌 듯한 냄새가 풍겨져요. 사실 이거를 벗겨내려면 씻는 수밖에 없거든요. 씻고 바르고 외출할 때는 향수라도 좀 뿌리고, 근데 또 본인에게 나는 악취를 감춘다고 육수를 한껏 뽑아낸 상태에서 거기다가 향수를 레이어링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악취도 아니고 진짜 그 악취를 넘어선 제3의 향취가 올라오거든요. 그럼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중간중간 땀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 찾으시잖아요. 가까운 드럭스토어나 인터넷에서 데오 티슈를 꼭 구매하세요. 땀 냄새, 불필요한 악취는 싹 잡아주면서 은은하게 좋은 향기를 내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데오 티슈 진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술이랑 담배인 것 같아요. 저도 술을 좋아하고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는 반주 정도는 곁들이거든요. 깔끔하게 반주 정도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술을 마시면 또 입이 터지잖아요. 그러면서 안주를 먹으면서 또 술을 계속 시켜요.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과하게 마시고 먹게 되면서 다음날에 또 해장한다고 또 막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일단 이틀 동안 식습관이 무너지죠.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리듬도 당연히 깨지겠죠.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제가 비흡연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특히 연초 있잖아요. 연초 특유의 쩐내 같은 게 좀 나거든요. 그거를 섬유탈취제로 가린다고 해도 은은하게 풍기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겨울에 출퇴근길에 있잖아요. 패딩에 그 담배 쩐내가 엄청 강하게 나요. 그래서 이런 냄새에서 주는 영향이 꽤 있더라. 회사 특성상 회식이 잦은 회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하나같이 다 살이 쪄 있어요. 정말 신기하게 유흥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2번, 3번 정도 술을 마셨다? 그럼 그걸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요일에는 운동을 간다든지,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본다든지. 운동도 너무 중요한데 진짜 살 빼는 거는 저는 식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갑자기 막 닭가슴살 먹고 삶은 계란 먹고 이게 아니라 기존에 먹었던 양에서 조금만 줄여도 저는 식단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이가 점차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제가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을 좀 줄였어요. 아, 이제 약간 배부른 것 같은데 싶으면 수저를 놔버려요. 그래서 나만의 식습관 규칙을 지켜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면서 제가 막 복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안 맞았던 옷들이 이제는 맞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술과 함께 이어졌던 불건강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바꾸고,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 입장에서 담배를 끊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냄새도 냄새인데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손톱입니다. 내가 큐티클 케어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. 큐티클 푸셔로 밀고 뭐 니퍼로 자르고 내가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. 제발 손톱을 좀 잘라주세요. 주변에 있는 남사친들 손톱을 보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. 나는 카디비가 내암인 줄 알았어. 왜 이렇게 손톱이 긴 거야? 그리고 유난히 새끼 손톱 긴 친구들이 있다? 도대체 그거 길러서 어디다 쓸 거냐고, 과일 꽂아서 먹을 거냐고요? 아니잖아요. 제발 손톱 좀 깔끔하게 잘라주세요. 손톱 정리만 해도 사람이 너무 깔끔해 보이거든요. 이 영상 보고 있는 셜록이들, 주변에 남자 혈육들, 남사친들, 남친들이 있다면 남의 편까지 손톱 좀 자르라고 해주세요, 제발. 그리고 손톱 정리와 함께 저는 립밤도 좀 챙겨 발랐으면 좋겠거든요. 피부 너무 좋고 깔끔하게 옷 입었고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했는데 입술이 동장군이야. 입술에 혈색도 없고 각질도 두껍게 있고, 이것도 좀 뭔가 아쉬운 포인트여서. 그리고 또 입술이 건조하다 보면 이게 또 건조하니까 자꾸 침을 묻히면 입술 주변까지 트거든요. 그럼 여기 또 각질 하얗게 올라오고 이러면 또 약간 꼴배기가 싫어요. 요즘 립밤 가격대도 다양하고 타입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립밤은 꼭꼭 챙겨 바르자. 핸드크림까지 발라주면 너무 좋겠다, 그죠?
아우, 목이 너무 타네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정리와 청소의 습관화. 지금은 제가 자취를 하고 있지만 자취를 하기 전부터 제가 꼭 하는 아침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구 정리하는 거거든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침구를 다 정리를 해놔요. 아침에 이렇게 침구 정리를 해둔 다음에 잠들기 전에 침실로 들어와서 정리된 침구류를 봤을 때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참 좋았다,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침구 상태가 하루 종일 번데기가 허물벗은 것 마냥 막 난리 법석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침실에 딱 들어오면 뭔가 좀 화장실 갔다가 휴지로 덜 닦은 느낌이랄까?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는 것도 되게 많고 브랜드에서 기프트로 보내주시는 제품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택배가 오는데 저는 또 택배를 집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모든 택배를 다 신발장에서 정리를 하고 그날 바로 버려요. 너무나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매일매일 분리수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분리수거를 해주는 편입니다. 집에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순간 갑자기 정리하기가 싫어질 때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택배를 다 뜯고 한 번에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. 예전에는 하루 날 잡고 정리하고 청소했던 시간들이 매일매일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여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만의 정리 루틴, 청소 루틴을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, 빨래. 분명히 빨래를 했는데 뭔가 빨래가 잘못된 냄새가 있어요. 약간 신냄새 같은 게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빨래도 좀 자주자주 해주는데, 옷빨래, 속옷빨래 너무 당연하지만 침구류 빨래도 너무 오래 묵혀두지 마시고, 저 같은 경우는 1, 2주 텀으로 빨래를 해주고, 저는 건조기를 쓰는데 건조기에 침구 털기 모드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불이랑 베개 같은 경우는 2, 3일에 한 번씩 침구 털기 모드로 아침에 20분씩 돌려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마인드 세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, 이겨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.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. 조금 부끄럽지만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. 저의 30대 초반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사소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키를 쓰고 예민하게 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그걸 돌이켜보니까 내 자신이 되게 후지게 느껴지더라고요. 물론 누가 봐도 부조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기하고 컴플레인 하는 게 맞죠. 근데 한 번쯤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사람과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협력해서 도와주는 분의 실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요즘 너무나 모든 일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잘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,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, 이걸 구태여 트집 잡고 뭐라 하고 막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막 아득바득 기싸움을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.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는 쏟지 말자. 저도 약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.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에 트집 잡고 예민하게 구는 게 굉장히 일을 잘하고 까다롭게 일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쟤랑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딥니까, 그죠? 이걸 내가 영영 알아채지 못했으면 내가 평생 후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, 그래도 조금은 후진 티를 벗어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겁니다. 살짝 숙연해지지만 너무 이겨먹으려고 하지 맙시다. 이게 옛말 하나 틀린 게 없어. 가는 말이 고와야 진짜로 오는 말이 곱더라고요. 욱할 수 있는 상황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하고 화를 살짝 죽여보자고요. 그런 뭐라 그럴까? 선행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아저씨 냄새 나지 않는 방법, 오늘은 초급 단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중급 단계도 준비되어 있거든요. 원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, 그리고 우리 셜록이들이 느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저씨 냄새 안 나더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. 안녕.